네, 경기 군포울의 이하경입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원위원이 최초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금융감독원 그리고 강원랜드 등을 통해 불거진 채용비리 사건은 전 국민에게 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후 실시된 정부 합동 채용비리 점검 결과는 더 큰 충격입니다. 257개 공공기관에서 무려 2,311명이 11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데 먼저 채용비리 책임자 및 관련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가까운 사이에 인사청탁이나 부당한 압력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원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후속 조치는 수사 의뢰나 징계 등에 집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당사자의 구제 방안은 미흡합니다. 원칙 구제하되 각 기관의 판단에 맡긴다 정도의 대책으로는 제대로 된 피해자 구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금감원의 경우 채용비리 피해자는 금감원의 보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력 구제에 나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비리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를 본 지원자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고 각 기관이 따를 수 있는 법령부 차원의 구체적 원칙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각 기관들이 유야무야로 흘러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로 피해를 입은 지원자에 대해서는 구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부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방침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해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걸로 해가지고 명백하게 그런 피해자를 특정할 수가 있다면 그 원칙적으로 구제하는 걸로 다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별로는 또 여러 가지 피해자의 특정성이라든가 또는 구체성 등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일괄적으로 명백한 그 구제 원칙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아주 제너럴한 일반적인 원칙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채용 비리의 어떤 유형이라든가 피해 유형이 다 달라서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을 구제한다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 원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합리하게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제한다는 원칙하에 진행하는 네, 진상을 밝히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그 피해자 원상 복귀에 대해서도 의지가 있음을 각 기관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최정구 금융위원장께 혁신이 권고한 이행 방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금융위원회가 혁신이 권고안에 대한 이행 방안을 제시했고 과제가 71개나 되는 방대한 작업이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개별 과제별로 주무부서가 정해졌지만 일부 구체적 이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방향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청사진 정도로 보고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혁신한 권고안을 둘러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문제만 해도 혁신이 권고안과 금융위원장 의견이 달랐습니다.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혁신이 안대로 이건희 회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 바 있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관행대로 해왔던 것이지 일부러 이건희 회장 측에 유리한 해석을 내려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간의 관행이 모두 바람직하고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언제든 다시 평가할 것은 다시 평가해서 고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을 거쳐 마련한 이행 방안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짧게 인문사회연구회 성경리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현안이 하나 있는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회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원하고 있는 한미연구소 USKI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지난 수년간 국정감사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선 방안 제출되기로 한 만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제출되고 대외적인 경제 확인. 네, 이미 이하경 의원님이 그동안 제기하셨고, 또 국회 정무에서 그동안 많이 논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했고요. 제가 취임 이후에 우리가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 체계의 전반을 이번에 개선해야 되고, 또 관리 그 구조에 대해서도 차제에 제대로 된 체제를 만들자 하는 뜻을 전달했고, 현재 이 문제가 우리가 이 제시한 그 방향으로 잘 지금 해결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전체 진행 과정과 최종 결과를 3월 말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정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정재호 의원 다음에 박선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라니까? 예, 정재호 의원님. 예,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님 고인이 되셨는데 명복과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금융위원장님, 금융감독원장님께 공이 딱 부러지게 좀 물을 테니까 딱 부러지게 좀 대답을 해보십시오. 가상화폐 관련한 겁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온냉탕을 거듭하긴 했는데 이제는 논점을 좀 정리하고 입장도 명확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 투기건절, 자금 세탁 방지 이것 중심으로 해서 고강도 처방을 내려온 것이 분명하고요. 반면에 때려잡자 해놓고 이제 천천히 살펴보니까 또 기술 육성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부작용은 최소화시키고 긍정성은 최대한 살리자 이렇게 입장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우리 관계기관들이 이제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9월 달부터 진행해 왔는데 제가 질의 끝나고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한숨 돌렸는지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지, 그러니까 투기 건절과 자금 세탁 방지라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숨 돌렸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질의 중에 한번 답변을 준비를 해보십시오. 인식을 좀 넓히기 위해서 현재 시장 현황을 저는 시장이라고 인정합니다. 투자자 수가 300만 명에다가 일평균 거래 금액이 9조 원이 달합니다. 반면에 비교 가능한 게 이제 코스피 코스닥인데 우리나라 제도권 주식 투자 인구가 500만 명 가량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그렇습니다. 사람 기준입니다. 주식 1거래 금액이 약 15조 원인데 코스피가 7조 원, 코스닥이 8조 원입니다. 이건 이제 화랑기에 지금 올해 들어서 굉장히 주식 시장이 좋지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보다도 일평균 거래 금액이 여기가 큽니다, 지금. 이런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문제로 보는 것은 거래소 같습니다, 거래소. 문제라는 것은 이 핵심 고리를 어디로부터 건들면은 이걸 시장으로 인정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요소는 키워갈 수 있을까라는 고리는 거래소인데 우리나라 거래소 현황은 또 이렇습니다.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거래소의 자본금이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 자금은 무려 17조 원에 달하고 있고요. 지난번 여러 가지 사고 보도도 났습니다만은 또 북한까지 해킹을 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좀 질의를 북한의 어떤 해킹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보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정원에서 보고를 했더만요. 이제 그런 것은 부작용이라고 봅시다. 자본금 1, 2위 하는 거래소가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자본금을 갖고 고객 자금 17조 원을 관리하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래소의 진입 기준을 정확히 좀 마련하시고 현재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게 35개 정도 있습니다. 이 거래소들을 모으세요. 모아서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딱 그 자율적인 협의를 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이걸 제도권 내로 진입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럴 때만이 이 소비자 피해도 어떤 나라는 가상화폐 관련해서 제도화 시켜놓고 소비자 보호 기금도 그 거래소들이 출연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소들이 없으면은 거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은 이 시장을 때려잡자고 해놓고 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래소 협회를 만들고 거래소 협회를 통해 가지고 제도권 내로 진입하게 하고 걱정하시는 부작용에 관해서는 아주 강경한 기준을 설정해서 퇴출 기준이죠.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이제는 소프트 랜딩을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 분 기관장님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국무조치장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까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가상통화 자체하고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블록체인까지 이 세 가지 개념을 조금 구분해서 이제까지는 가상통화를 갖다가 거래하는 취급업소의 투명성 확보에 일단 1차적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행위,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되는 불법행위라든가 자금 세탁이라든가 또는 거래의 불투명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최우선적으로 정책 대응을 해왔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고리인데 취급업소 가상통화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 이 취급업소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아직까지도 좀 다른 의견이 있고 또 사실 국제적으로도 이와 같은 논의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상통화에 대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일단 제도권으로 흡수한다고 할 때는 이제 입법적인 지원 포함해서 굉장히 큰 제도적인 구축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 내에서 일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아직도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가상 통화 거래하는 사람들의 실명 계좌율이 한 10 내지 15%밖에 안 돼요. 정재 의원님, 이 문제는 다들 관심 있는 주제니까요. 오후에 각 부처의 네. 종합된 의견을 조율해서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여기 지금 계신 우리 국무조정실장, 다음에 금융위원장, 다음에 거래소 관련한 공정거래위원장 이 세 분이 가상화폐 관련한 가장 중요한 정부 당국자이시기 때문에 오후에 입장을 통일해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우리 정재 의원이 말씀하신 세 가지 차원에서 이 답변을 조율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유의미한 정부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선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도 상정됐고 그 업무 보고도 있어서 시간이 너무 제약되어 있는데요. 일단 업무 보고에서 몇 가지 좀 보완돼야 될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질문이 아니고 의견이니까 좀 정리해서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후에 정부 1년 평가가 한 2달 뒤면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이제 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를 세웠지만 국정과제의 다시 한번 점검과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부 조직 개편 문제도 급한 것만 일부 했기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의 2차 시한도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무조정실장께서 총리하고 의논하셔서 국정과제의 재점검과 조정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서 좀 앞으로 2달 내에 의견을 빨리 정리해서
또 그 과정에서 국회 의견도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좋은 법을 이제 행정규제 기본법을 제출하셨는데 업무 보고에서 말씀하신 규제의 혁신과 혁파에 대한 그 관점과 이 행정규제 기본법,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 기본법에서의 생명 안전 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 완화에 대한 심사제도 도입이라는 것이 별개가 아니어서 이 부분이 상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내부적으로 좀 정리해서 법안 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서 업무 보고에 물론 당연히 염두에 두고 계시겠지만 금리 인상 기조와 가계부채의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지금 시점에서 사전에 좀 작업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법제처에서 금융실명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라는 요건 해석이 이건희 차명 계좌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이제 거론되었던 친목회나 동창회 등의 계좌에도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게 만약에 이건희 차명 계좌에 원포인트로 적용된다고 하면은 법의 일관성과 안정성의 문제가 있고, 동창회나 친목회 등까지 다 일관되게 적용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기 위한 추가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고 이렇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법제처와 잘 의논하셔서 추가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입법 보완을 준비하셔야 될 거로 봅니다. 다른 말씀들은 또 차차 드리고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어제 보도 해명 자료에서 SK 디스커버리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한 그 제재, 고발과 과징금 처분이 누락되어서 내일 다시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네. 자료에서 그 SK, 피시민인 SK가 정확하게 알려오지 않았고 공정위도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누락되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과 좀 다릅니다. 일단 작년 12월 27일 날 공정거래위원회에 SK는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했고 그것으로 SK의 공정위에 대한 그 사실관계 통보 의무는 다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누락된 것을 다시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처분 조치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심결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취약하게 만든 요소가 될 수 있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작년 12월 달에 이미 신고했는데 공정위 내부에서 왜 그것이 공유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제가 2016년 현대 자동차 그룹의 그 순환 출자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은 유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국정감사에서 2016년에 문제 제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국과 국, 과와 과 간의 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짚으셔가지고 재발 방지 대책 또 이 절차의 취약성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지 점검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점검하시겠습니까? 예.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류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금감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금감원에서 취업비리 검사, 취업비리는 뭐 척결돼야 되는 대상이라고 저도 보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네. 질문 주십시오. 이게 이제 사전검사와 본검사의 절차성에 관한 문제를 좀 제기합니다. 이 검사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1조에 보면 사전검사는 필요적인 절차가 아니고 필요적인 절차는 꼭 아닙니다. 그 말은 사전검사를 거치지 않고 본검사를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근데 이번에 채용비리 조사를 하면서 사전검사를 했던 대상 가운데 한 군데만 본검사를 아예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이제 질의를 했더니 취업비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제외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판단을 개입시키시면 사전 조사에서 이게
필요적으로 만약에 사전조사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본검사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왜 이렇게 제외를 시키신 것인지 이게 좀 나중에 이 자체가 절차의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지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본금을 갖고 고객자금 17조 원을 관리하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래소의 진입 기준을 정확히 좀 마련하시고, 현재 우리나라 그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게 35개 정도 있습니다. 이 거래소들을 모으세요. 모아서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딱 그 자율적인 협의를 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이걸 제도권 내로 진입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럴 때만이 이 소비자 피해도, 어떤 나라는 가상화폐 관련해서 제도화 시켜놓고 소비자 보호 기금도 그 거래소들이 출연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소들이 없으면은 거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은 이 시장을 때려잡자고 해놓고 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래소 협회를 만들고 거래소 협회를 통해 가지고 제도권 내로 진입하게 하고, 걱정하시는 부작용에 관해서는 아주 강경한 기준을 설정해서, 퇴출 기준이죠.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이제는 소프트 랜딩을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 분 기관장님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국무조치장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까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가상통화 자체하고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블록체인까지 이 세 가지 개념을 조금 구분해서 이제까지는 가상통화를 갖다가 거래하는 취급업소의 투명성 확보에 일단 1차적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행위,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되는 불법행위라든가 자금 세탁이라든가 또는 거래의 불투명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최우선적으로 정책 대응을 해왔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고리인데 취급업소입니다. 예. 현안이 하나 있는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회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원하고 있는 한미연구소 USKI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지난 수년간 국정감사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선 방안 제출되기가 한 만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제출되고 대외적인 경제 확인. 네, 이미 이하경 의원님이 그동안 제기하셨고, 또 국회 정무에서 그동안 많이 논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했고요. 제가 취임 이후에 우리가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 체계의 전반을 이번에 개선해야 되고, 또 관리 구조에 대해서도 차제에 제대로 된 체제를 만들자 하는 뜻을 전달했고, 현재 이 문제가 우리가 제시한 방향으로 잘 지금 해결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전체 진행 과정과 최종 결과를 3월 말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정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정재호 의원 다음에 박선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라니까? 예, 정재호 의원님. 예,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님 고인이 되셨는데 명복과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금융위원장님, 금융감독원장님께 공이 딱 부러지게 좀 물을 테니까 딱 부러지게 좀 대답을 해보십시오. 가상화폐 관련한 겁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온냉탕을 거듭하긴 했는데 이제는 논점을 좀 정리하고 입장도 명확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 투기 건절, 자금 세탁 방지
이것 중심으로 해서 고강도 처방을 내려온 것이 분명하고요. 반면에 때려잡자 해놓고 이제 이 찬찬히 살펴보니까 또 기술 육성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부작용은 최소화시키고 긍정성은 최대한. 네. 경기 군포울의 이하경입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초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금융감독원 그리고 강원랜드 등을 통해 불거진 채용비리 사건은 전 국민에게 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후 실시된 정부 합동 채용비리 점검 결과는 더 큰 충격입니다. 257개 공공기관에서 무려 2,311명이 11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데 먼저 채용비리 책임자 및 관련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가까운 사이에 인사청탁이나 부당한 압력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원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후속 조치는 수사 의뢰나 징계 등에 집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당사자의 구제 방안은 미흡합니다. 원칙 구제하되 각 기관의 판단에 맡긴다 정도의 대책으로는 제대로 된 피해자 구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금감원의 경우 채용비리 피해자는 금감원의 보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력 구제에 나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비리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를 본 지원자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고 각 기관이 따를 수 있는 법령부 차원의 구체적 원칙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각 기관들이 유야무야로 흘러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로 피해를 입은 지원자에 대해서는 구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부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방침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해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걸로 해가지고 명백하게 그런 피해자를 특정할 수가 있다면 그 원칙적으로 구제하는 걸로 다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별로는 또 여러 가지 피해자의 특정성이라든가 또는 구체성 등 살리자 이렇게 입장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우리 관계기관들이 이제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9월 달부터 진행해 왔는데 제가 질의 끝나고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한숨 돌렸는지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지, 그러니까 투기 건절과 자금 세탁 방지라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숨 돌렸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질의 중에 한번 답변을 준비를 해보십시오. 인식을 좀 넓히기 위해서 현재 시장 현황을 저는 시장이라고 인정합니다. 투자자 수가 300만 명에다가 일평균 거래 금액이 9조 원이 달합니다. 반면에 비교 가능한 게 이제 코스피 코스닥인데 우리나라 제도권 주식 투자 인구가 500만 명 가량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그렇습니다. 사람 기준입니다. 주식 1거래 금액이 약 15조 원인데 코스피가 7조 원, 코스닥이 8조 원입니다. 이건 이제 화랑기에 지금 올해 들어서 굉장히 주식 시장이 좋지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보다도 일평균 거래 금액이 여기가 큽니다, 지금. 이런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문제로 보는 것은 거래소 같습니다, 거래소. 문제라는 것은 이 핵심 고리를 어디로부터 건들면은 이걸 시장으로 인정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요소는 키워갈 수 있을까라는 고리는 거래소인데 우리나라 거래소 현황은 또 이렇습니다.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거래소의 자본금이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 자금은 무려 17조 원에 달하고 있고요. 지난번 여러 가지 사고 보도도 났습니다만은 또 북한까지 해킹을 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좀 질의를 북한의 어떤 해킹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보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정원에서 보고를 했더만요.
이제 그런 것은 부작용이라고 봅시다. 자본금 1, 2위 하는 저 거래소가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좀 상이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일괄적으로 명백한 그 구제 원칙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아주 제너럴한 일반적인 원칙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채용 비리의 어떤 유형이라든가 피해 유형이 다 달라서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을 구제한다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 원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합리하게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제한다는 원칙하에 진행하는 네, 진상을 밝히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그 피해자 원상 복귀에 대해서도 의지가 있음을 각 기관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최정구 금융위원장께 혁신이 권고한 이행 방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금융위원회가 혁신이 권고안에 대한 이행 방안을 제시했고 과제가 71개나 되는 방대한 작업이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개별 과제별로 주무부서가 정해졌지만 일부 구체적 이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방향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청사진 정도로 보고 구체 이행 방안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혁신한 권고안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문제만 해도 혁신이 권고안과 금융위원장 의견이 달랐습니다.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혁신이 안대로 이건희 회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 바 있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관행대로 해왔던 것이지 일부러 이건희 회장 측에 유리한 해석을 내리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간의 관행이 모두 바람직하고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언제든 다시 평가할 것은 다시 평가해서 고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을 거쳐 마련한 이행 방안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짧게 인문사회 연구회 성경리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